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 뉴스 김민정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주말인 어제 대구 지역 기온이 영하 8.5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적으로 맹추위를 보인 가운데 빙판길 교통사고와 수도 간 동파가 속출했습니다. 어제 중부 내륙지방 곳곳에서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졌고 남부지방도 평년보다 10도 가까이 낮아져 전국적으로 강추위에 동파와 빙판길 교통사고가 잇따라 속출했습니다. 한파와 함께 지난 7일부터 내린 눈 때문에 전국에서 교통사고와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몰아친 어젯밤 사이 서울 시내에는 동파 신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구에서는 7일부터 8일까지 80여 건의 빙판길 낙상 사고가 일어나는 등 경북에서도 40여 명의 낙상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경북은 통제됐던 도로 21곳의 제설 작업이 끝나 모두 정상 소통되는 등 빙판길로 인한 교통통제 구간은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한편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스키장과 유원지는 겨울 정취를 만끽하려는 행랑객으로 붐볐습니다. 18대 대통령 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시민 대표, 특히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포함한 국정쇄신 정책회의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어제 오전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초에 정치쇄신안을 추진할 국정쇄신 정책회의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구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정부 강요는 물론 계층과 세대, 이념과 지역을 대표하는 시민대표와 야당 추천 인사를 3분의 1 이상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정권 초 위기 상황에서 정치 쇄신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려면 임기 초 국정쇄신 종합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천 여부를 점검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게 박 후보의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회의에는 분야별 추진 과제를 담당할 분과위원회가 설치돼 전문적인 연구조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안 위원장은 박 후보가 약속한 정치쇄신 공약 중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대통합 당평 인사, 민주적 국정운영, 국회와의 협력 강화, 기획균등위원회 설치, 검찰 개혁 등과 관련된 국정쇄신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로 구체적 실천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어 대통합 내각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어제 대통합 내각을 구성하고 시민의 정부를 출범시키겠다며 정권 교체와 새 정치의 과정에 함께한 세력이 내각과 정부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후보는 대통합 내각은 시민의 정부를 이루는 핵심이 돼 성공하는 정부를 지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권은 새롭게 재편돼야 하며 지역, 이념, 정파, 계파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려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를 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민주주의, 복지, 평화의 가치를 동의하는 모든 분이 선거 이후 국정 운영과 새 정치의 주체가 돼 국민정당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 주체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국민정당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정당이 지역, 계층, 이념을 극복한 통합정당, 용광로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며 시대 교체를 이끌어 나갈 명실상부한 국민의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전국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달 말까지 전국의 화재 발생 건수가 39,28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 감소했지만 인명피해는 사망 215명, 부상 1,725명으로 지난해보다 1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지난해보다 9명 줄었지만 부상자가 291명 늘어난 데 따른 겁니다. 재산 피해도 모두 2,54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1.2% 늘었습니다. 화재는 시간대별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35.7%가 집중됐고 사망자는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가 28.8%로 가장 많았습니다. 화재 발생 원인으로는 절반가량이 47%가 부주의였으며 23.6%는 문어발식 전기코드 사용 등 정기적 요인, 9.7%는 생활용품의 과열 과부하 등 기계적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부주의로 인한 화재 중엔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34%로 가장 많았습니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새 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어제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가 해양경찰의 단속에 격렬히 저항해 단속을 방해한 혐의로 중국 선원 24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인천 서청도 남동쪽 33km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 해경이 접근하자 어구를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격렬하게 저항해 단속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양경찰관 4명은 당시 중국 선원이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철제 통발을 던지는 바람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해경은 이번에 총 승선원 32명 중 24명이 구속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도 흉기를 들고 단속 경찰관을 위협하는 선원은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0일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